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마이 TV죠. 죄송합니다. 오마이 TV 최준봉입니다. 오늘 광복절 79주년이죠. 79주년인데 네. 사실 뭐 여러 군데에서 나눠서 지금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해서 행사를 했고요.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광복회 주간으로 우리 야당 의원들 함께 참석하시는 행사가 10시에 있었고, 그리고 오후 2시에 이곳 지금 저희가 와 있는 3의사, 3명의 의사분들, 독립유공자 의사분들 3분이 묘역이 있는 곳에서 시민단체 주관으로 또 광복절 행사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다 윤석열 대통령의 갈라치기 때문에 이루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긴급하게 이 더운데도 우리 김병주 의원님 모시고 광복절의 의의도 되새겨보고 지금 이런 상황 왜 초래됐는지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주불리 김병주입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에 오마이 TV 최 교수님 이렇게 또 출동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오전에 여기 강복회 주간 백범 기념관에서의 강복회를 또 참석했고요. 그랬었죠. 오후에 또 3.24 묘역 앞에서 이제 행사 또 참가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니 아침에 그 윤석열 대통령의 경축사 혹시 보셨어요, 의원님? 그거 여기 참관이라고 못 봤습니다. 네. 자유만 자유를 얘기하고요. 네네. 일본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요. 북한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네. 진정한 광복은 참. 한반도가 자유를 찾아야 된대요. 근데 북한이 자유를 못 찾았으니까 아직 광복이 이루어진 게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네. 입만 열면 자유를 얘기하는데 자유를 억압하고 있잖아요. 언론 자유. 이번에 억압하고. 원래 강복절 날 그 신통일롱 비슷한 거를 네, 맞아요. 그 얘기였어요. 3.1절 기념사에서도 그 얘기했어요. 인권과 자유를 퍼뜨리는 것이 통일로 가는 것이다 했는데 그 얘기 또 했구만요. 또 얘기했어요. 그 얘기했어요. 아니 그리고 광복절이면 최소한 일제의 만행에 대해서 지적하고 반성 없는 일본에 대해서 따끔한 이런 얘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요. 강복이면 강복의 뜻에 맞게 해야 되는데 지금 강복은 사실 국민을 통합하고 또 강복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미래로 가는 길을 열어야 되는데 이렇게 갈라치기 하다 보니까 강복절 행사를 지금 오전에도 제가 참가하고 오후에도 참가하고 이렇게 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된 인사 때문에 벌어진 참사 아니겠습니까? 네, 인사와 또 역사 지우기 그러한 역사적인 의식 부족 때문이죠. 지금 역사를 훼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광복절 하면 일제의 만행에 대해서 아직도 반성하는 일본에 대한 그 문제점들의 지적이 반드시 필요할 텐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그냥 숭일 정권이라고 비판받을 만큼 일본에 대해서 너무 저자세 외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친일을 넘어서 지금 숭일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초기에는 한일 관계를 개선한다고 이것저것 양보해서 그런가 했는데 조금 더 지켜보니까 이것은 친일이 아니라 숭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수수께끼를 풀었어요.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윤석열 정권은 무지막지하게 숭일을 하는 것일까? 그것이 의문이잖아요. 지금 당장 그 독립기념관 관장을 정체성에 안 맞게 그 독립 광복절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임명을 해서 이 난리를 지기는가 하면 곳곳에 지금 홍범도 흉상 철거 이를 추진하는 등 이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왜 이 정권은 숭일로 가고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제가 아침에 열쇠가 풀렸어요.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은 한일 동맹을 가기 위해서 걸림돌이 되는 역사 문제와 독도 문제를 제거하고 있다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장군 인사가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으로 가고 그 신원식을 안보실장으로 보내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렇죠, 정상적인 사람이면 왜 일본의 편을 들어서 이렇게 독립의 역사를 지우려고 하는 것일까? 곳곳에 이런 것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보니까 윤석열 정권은 지금 일본과 미국 말을 열심히 듣고, 그래서 한국과 일본이 동맹으로 가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대명분은 한미일 블록을 만들어서 동맹을 만들어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대응하겠다. 그 미국 생각과 일본 생각에 동조가 되다 보니까 한국과 일본의 동맹으로 가는데 가장 걸림돌이 뭡니까?
우리 아니, 이제 풀지 문제죠. 못한 네, 역사 문제와 영토 문제. 그런데 그런데 역대 진보 보수 정부 할 것 없이 투트랙 전략을 했어요. 그렇죠. 역사와 영토 문제는 별개로 하고 예. 관계 개선을 해서 그래도 해석해 왔는데 이번에는 이 안보적인 관점에서 모든 걸 바라보지 않는가. 그리고 북한과 중국을 거대한 적으로 보지 않나. 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이 동맹을 맺어야 되고 그러려면은 걸림돌을 제거해야 된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내년에 한일 수교 60주년인가 그럴 맞습니다.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내년까지 이거를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맞는 말씀 안보를 위해서 그러니까 예. 한국과 일본의 동맹으로 가는 길을 위해서 걸림돌을 다 제거하는 거죠. 그렇죠. 역사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또 독도도 지금 뭐 우리 땅이 아니라고 네. 또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지금 막 맞아요. 나오잖아요. 전에는 나오죠. 그 감히 입에 못 올렸는데 밑에 네. 그 수면 밑에 있는데 지금 막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현상이 그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더 섬찟해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과 일본은 제가 얘기했지만 정신 나간 네, 국민의힘 그렇게 얘기하셨죠. 국회의원이라고 혼을 낸 네. 이유도 한국과 일본의 동맹을 언급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영토적인 야심이 있고 예. 군사 대국화로 가게 되면은 나중에 결국은 이렇게 한국과 일본의 동맹의 길을 가다 보면은 예. 일본의 속국이 돼버려요. 그렇죠. 한국과 미국의 동맹은 다른 차원이에요. 예. 미국은 최소한 한국에 대한 영토적인 야심은 없고 그렇죠. 예. 영향력 확대하려는 의도는 있는데 그렇죠. 영토적인 야심이 있는 나라는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일본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죠. 영향력 확대를 하다가 나중에 속국처럼 만들 수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오늘 아침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 다 수수께끼가 풀리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네.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네. 한일 동맹을 하기 위해서 역사적 걸림돌이 되는 역사적 문제는 그냥 다 양보해버리고 예. 우리가 다 양보해 줄 테니까 우리가 그렇죠. 동맹하자 이런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독도까지도 뭐 중립지대화 한다는 이건 학자들 정신 주장이 수면 위에 올라오잖아요. 네. 같이 쓰고 뭐 네, 이렇게. 맞아. 그래서 이 정신 걸림돌을 나간- 제거해서 진짜로 이거는 정신 나간 진짜로 그렇죠. 정신 짓거리를 나간 거죠. 하고 있지 않나 하는 네. 생각을 아침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인사도 네. 그래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호진 안보실장 같은 경우는 외교관 네. 출신이잖아요. 네. 아마 이런 걸 조금 속도를 조절하고 균형을 유지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걸림이 되잖아요. 빨리 그렇죠. 해야 그럴 수 되니까. 있죠. 2주 전에 한미일 안보 관련 각서도 서명했고 네. 막 가야 되는데 걸림돌이 되니까 특보로 보내버리고 맞아. 신원식을 그렇죠. 올리고 김용현을 네. 처장을 보내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러한 퍼즐을 맞추고 또 이제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라는 관점도 또 하나 있는 거죠. 네네. 결국 이제 네. 독도 문제마저도 그냥 다 내주는 이런 모양새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그렇죠. 판단하시는 만약 거죠. 그 퍼즐이 맞다면은 맞다면. 제가 그렇지 않고는 이게 해석이 안 해석이 되는 안 거예요. 돼요. 지금 누가 봐도. 지하철역에서도 독도가 맞아요. 있던 모형. 도형물을 네. 그냥 또 철거했잖아요. 치웠잖아요. 네.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가 그건 없는 아닌 것 거거든요. 같아요. 네. 사회 곳곳에서 이러한 독도 문제나 역사 지우기가 이루어지고 계속되고 있는 거고 뉴라이트를 등장을 시켜서 예. 이론적으로 무장을 시키고 또 국민들을 세뇌시켜서 이렇게 걸림돌이 되는 역사 문제, 독도 문제 이런 걸 양보하면서 예. 한국과 일본이 동맹을 맺어서 예. 중국과 북한을 러시아를 견제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가치 외교라는 게 맞아요. 나온 그런 거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홍준표라든가 예. 뭐 이런 사람들이 한국과 일본의 자유주의 동맹이니 이딴 맞아요. 얘기를 쓰고 그런 있는 얘기하고 거죠. 있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 그 국민의힘 논평이 한미일 동맹이라는 논평이 예. 그것이 그냥 실수가 실수가 아니다. 아니었구나라는 의도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더 섬찟해지는 그렇죠. 거예요. 더 섬찟해지죠.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예. 3.1 독립 정신을 다시 살려서 예. 윤 정권을 끝장내는 수밖에 그러니까 없다. 방법이 없다. 빨리 이재명 정부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된 그러니까요. 겁니다. 그럼 결국 이제 김병주 의원 같으신 네. 분이 독립운동을 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지금 그렇습니다. 또 아직 독립이 덜 된 거 우리는. 나라가 네. 잃었을 때도 독립운동을 하지만은 네. 지금 나라가 망가지고 있고 그렇죠. 일본하고 만약에 동맹으로 네, 간다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막기 위해서 또 우리 독립운동을 독립투사들이 해야죠. 싸웠듯이 네, 맞아요. 그런 3.1 독립 정신으로
그러니까요. 윤석열 정권 끝장내고 민주정부 만들어야 만들어야죠. 이걸 중단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생각을 하니까 왜 이렇게 숭일로 가는지가 이해가 가고 빨리 더 끝장을 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하셨군요.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그 기념식 네. 참석했을 때 광복회장 이종찬 광복회장이 발언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좀 세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네. 들으셨죠 그 광고를? 네, 예, 어떻게 예. 들으셨어요? 그 이종창 회장님 같은 경우는 진짜 보수론자잖아요. 보수죠. 네,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하게 지금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고 네. 또 우리 독립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 온몸으로 지금 던지고 계세요. 맞아요. 윤석열이가 아버지라고 하고 또 윤석열 탄생의 일동공신이기도 맞아요. 해요. 이종찬. 또 아들이 친구잖아요. 네, 아들 네. 또 절친이고요. 네, 절친이고.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돌아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올 개별적으로 이종찬 회장을 만나서 예. 아주 훌륭하다. 3.1 이런 우리 독립 정신을 계승하고 지키려는 그런 노력 훌륭합니다. 예. 작년에 사실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반대 때부터 제가 알게 돼서 그러셨군요. 같이 예. 독립 정신 지키기 또 헌법 정신 지키를 같이 고분년하고 있는데 올 그 말씀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여야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진보 네. 보수의 문제가 아니고 네. 나라를 지키자는 거 아닙니까? 네, 예, 예. 가장 이제 최전선 나라를 지키셨던 분 중에 한 분이 김병주 의원이신데 나라 팔아먹는 모습 보면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강복회 회원들께서는 사실 보수주의자들이 좀 많아요. 많으시죠. 오늘도 네, 여러 번 뵀는데 보수주의자도 많고 진보론자도 많지만 그 보수론자 분들도 이건 아니다. 이제는 윤석열 빨리 끝장내달라고 오히려 저한테 주문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인사 얘기를 아까 잠깐 하셨는데 김용원 처장이 이제 국방부 장관으로 내정이 됐습니다. 네. 아니 예전에도 독재 정권에서는 경호처장 하던 사람들, 뭐 차지철이 이런 사람들이 권력이 실세가 된 건 많아요. 근데 이렇게 경호처장 하다 국방부장으로 가는 사례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없죠.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김용현 처장을 이렇게 보낸다고 하는 것은 더 친정체제, 즉 국방부를 윤석열 정권이 자기 손아귀에서 그냥 다 장악하고 움직이겠다는 의도가 보이지 않나는 네. 그런 그것도 아침에 전망도 고민을 가능한데. 내서 퍼즐을 풀었어요. 아, 그러셨습니까? 요새 걱정이 밤잠을 못 이루니까 그것도 첫 번째. 예. 첫 번째는 제가 봤을 때 지금 윤석열하고 김건희가 제일 겁내하는 게 뭡니까? 탄핵이잖아요. 탄핵이죠. 예. 탄핵의 시작은 그 최상병 특검법 네. 또는 김건희 특검법에서 시작될 확률이 많잖아요. 그렇다. 예. 그거를 1차적으로 방탄해라는 것이 임무다? 임무일 것 같고 두 번째 임무는 저는 진짜로 국방부 장관의 임무는 국가 국민을 수호하는 자리인데 그렇죠. 그것이 아니라 정권을 수호해라. 만약에 탄핵 정국으로 간다면은 예. 어떻게 했습니까? 계엄령. 엄청난 혼란이 나니까 그걸 막을 수 있는 것은 계엄령이라든가 비상사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수단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 윤 대통령은 실제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 부부의 안위 또는 정권의 안위만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 적임자로 이제 김용현 경호처장 가장 옆에 있는 처장을 그렇죠. 보내고 충안구 그것도 한해 선배 제일 믿을 사람을 보내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지금 뭐 전당대회에서도 그렇고 시위 현장에서도 빨리 윤석열 탄핵하라고 나오는데 아마 저 생각에는 박근혜 때 우리가 탄핵해 본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윤석열은 그렇게 박근혜처럼 쉽게 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거를 그냥 뭐 여론에 밀려서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미리 그걸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진짜 섭득해요. 그래서 섭득하다. 제가 거기에 따라서 많이 알리고 이걸 막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신원식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번에도 얘기 나눴습니다만 정보사 유출, 블랙 요원들 명단 다 유출돼가지고 그 책임도 있는 사람 아닙니까? 국방부 당연하죠. 소속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안보실장에 앉힌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신원식 장관은 경질해야 되죠. 경질해야죠. 지금 정보참사, 안보참사를 이어왔지 않습니까? 지금 정보사 불행 요원이 유출됐을 뿐만 아니라 많은 정보가 유출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사 내에는 장군들끼리 맞고소 네, 하고 맞아요. 완전 그런 이건 상황이에요, 군기강이 무너질 정도로 군을 이끌었는데 그럼 경질을 해야 되는데 경질해야죠. 오히려 네. 저 안보실장으로 보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것이 이제 한국과 일본, 한미일 동맹이 대명분이고 그 안엔 한국과 일본의 동맹 그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안보실장으로 보내지 않았나. 그런데 아마 정호진 안보실장은 그것을 조금 속도 조절하자는 얘기를 했을 확률이 많아요. 그런데 속도가 믿게 가야 되니까 특보로 보내버리고 신원식을 올리고 안보실장으로 경호처장을 내려보내서 그렇죠. 군을 완전히 장악하면서 한미일 동맹 그 안에 한일 동맹을 빨리 가속화시키다. 신원식의 말 속에도 그거 있잖아요. 예. 그 불가항력적으로 어느 정권이 오더라도 바꾸지 못할 정도로 문서화하겠다. 뭐 한미일 예. 이런 것들을 그런 속에 한일 동맹으로 가고 있는 이런 것들이 아닌가 하는 네. 생각을 지금 저는 아주 강하게 하고 있고요.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사실 지난번에 정신 나간 국민의힘 맞아요. 그 의원이라고 얘기하셨죠. 호통을 쳤어요. 네, 그래서 그러셨어요. 우리 국민들께서 다행히 한미일 동맹 속에는 한일 동맹이라는 단어가 있구나. 맞아요. 한국과 일본 동맹은 안 된다. 그렇죠. 이런 것들의 여론은 만들어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김병주 의원처럼 정말 참 군인으로 사신 분들은 네. 독립군의 후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자기들 이익 챙기면서 백선엽 장군처럼 네. 반도특설대에서 독립군들을 잡아서 그 사람들을 고초를 하고 이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독립운동했다고 얘기하는지도 이해가 안 되고 네. 이 사람들이 친일을 했다는 게 명확한데 그렇죠. 그 친일 행적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네. 그런 사람이 독립기념관장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독립기념관이 어떤 데입니까? 네. 우리의 항일투쟁을 기리고 그 독립정신을 기리기 위한 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역사를 부인하는 네. 우리가 1945년 이전에는 국적이 일본인이었다고 맞아, 말도 안 그 되는 얘기했죠. 소리를 말도 안 되는 하고 주장이죠. 있고 강복을 인정하지 않는 이러한 사람이 어떻게 독립기념관장 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그러니까요. 체계적으로 지금 전방위적으로 우리의 독립의 역사를 지우는 활동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최고위원 선거 막판입니다, 지금. 네, 네, 최고위원 예. 출마하셨는데, 네. 이제 서울만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네, 예. 경기도에서는 아무래도 지역구가 경기도시다 보니까 지지율이 많이 올랐어요. 네. 서울은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의원님? 지금 종합 3위지만은 네. 이제 겨우 40% 했고요. 네. 60%가 남아있는 남았습니다. 상태. 그렇기 때문에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가늠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아주 절박합니다. 저와 같은 1번 김병주를 최고위원으로 보내줘야 네. 윤석열 정권의 맞아요. 이런 음흉한 야욕을 막을 수가 수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동맹으로 가는 길을 막을 수가 있는 거고 예. 이거 때문에 양보하고 있는 역사 문제 이거 때문에 저는 이것 때문에 양보한다고 보는데 이런 것들을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숭일 정책 막는 방법 예. 윤석열 정권 끝장내고 예. 이재명 정부 만들어야 된다. 네. 그 중심에 김병주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최고위원 후보들이 많이 계시지만 네. 안보나 이런 이제 뭐 보훈 관련된 이런 전문가는 김병주 의원이 유일하시잖아요. 네, 대체 불가죠. 그렇죠. 대체 불가예요. 그리고 저쪽에서 너무 이렇게 무식할이 많지 일방적으로 자기 주장만 하니까 논리적으로 잘 대응할 수 있는 게 필요하고 네. 그분은 결국 김병주 의원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네.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 3, 4, 5, 6, 7위까지 예. 차이가 별로 안 나요. 없죠. 앞으로 60%가 남았는데 네. 그러니까 지난번처럼 3위니까 안정권이니까 안 그건 찍어도 안 된다. 돼, 안 이건 돼. 절대 안 큰일 돼요. 나요. 이제는 일단 김병주 찍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맞아요. 진짜 우리가 이러한 윤석열 정권의 야욕 이걸 막아낼 사람 그 의도를 깨뚫을 사람 김병주고 막을 사람 그 김병주입니다. 지금 저 국회의원 중에 아마 윤석열이가 가장 두려워하고 껄끄러워하는 사람은 첫 번째 이재명이고 두 번째 김병주일 거예요. 김병주도 이거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그렇죠. 제일 또 껄끄러워하는 사람은 김병주입니다. 그래서 만약 제가 최고위원이 안 되면 제일 좋아할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원들이다.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보내줘야 반대로 해야 돼, 된다. 반대로. 그러니까 가장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이유는 제가 선봉에서 싸우기 맞아요.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 임명하고 국방부 장관 했을 제가 바로 제일 먼저 나가서 사불가론을 얘기했습니다. 그랬었죠. 그랬더니 사불가론이 이제 모든 패널들이 사불가론을 얘기하고 맞아요. 열어는 네. 그 사불가론 이런 것들에 딱 체계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이 분야를 잘 아는 사람밖에 없죠. 없잖아요. 네. 김용현밖에 김용현이 없어요. 왜 사불가론이냐 네. 딱 하면서 맞아요. 설명했거든요. 김용현이는 입틀막 경호를 해서 민주주의를 훼손했다 첫 네. 번째. 두 번째 예. 국방부 건물을 뺏고 대통령실을 들어가게 했던 주범이다. 김용현. 예, 김용현.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 안 된다. 자기가 건물 쫓아보냈는데 그렇죠. 또 가서 어떻게 하느냐. 네. 그래서 안보 공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최병 특검법, 최병 외압 사건의 핵심 관계자자 맞아요. 네. 이제 공수처의 피의자가 될 수가 있는 거고 네. 나중에 특검법이 발의되면은 피의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어떻게 맞습니다. 국방부 장관 아니, 말이 안 보내느냐. 되죠, 그것도. 그다음 친정 체제를 구축하는 맞아요. 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안 된다. 예. 사불가론을 그렇습니다. 얘기했었고 그리고 기자회견을 하고 저는 또 이런 걸 할 때 끊임없이 공격해요. 제가 그렇죠. 먼저 이 발표 났을 때 예. 페이스북에 바로 공격하고 예. 그다음 국방위 의원들 설득시켜서 기자회견하고 기자회견하고, 오마이TV든 뭐 예. 와서 또 나가셔가지고, 예. 계속 얘기하고 해서 이제 여론이 만들어지고 만들어진 있잖아요. 거죠. 그래야 맞습니다. 이걸 이러한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을. 잘못된 무도한 예. 정책이라 막아낼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김병주가 이렇게 건질김이 맞아요.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에서 제일 껄끄러워하고 제일 당연하죠. 싫어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김병주 의원이 군 전문가시고 안보 전문가시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설득력도 높아지고 네, 일반인이 봐도. 그렇죠. 그다음에 국민의힘도 반발을 못해요. 네, 예, 그렇죠. 군 전문가 아닌 사람 얘기하면 막 이상한 소리 하고 막 반발하는데 네. 그때도 108명이 나와서 막 의원님 네. 공격하려고 그랬잖아요. 네, 정신 그랬죠. 나간 얘기했을 때도 네, 그때도 당당하게 서서 절대 그렇죠. 사과 안 하시고. 사과 안 하고 오히려 네. 사과할 것은 국민의힘이 국민께 사과하라. 그렇죠. 그렇게 어떻게 얘기하셨죠. 영토적 야심 있는 일본과 동맹이란 단어를 말이 안 썼느냐. 되죠. 잘못된 사과하라 하고 오히려 호통을 쳤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김병주가 최고위원회에 들어가서 자리를 딱 잡고 있어야 네. 이재명 대표도 힘을 얻고 네. 또 안보적인 부분에서 어떤 공격을 해야도 막아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요. 그게 바로 김병주의 힘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재명 대표님도 저를 네. 최고위원회 꼭 들어오기를 가장 잘하실 원하는 거예요. 분이죠. 네. 왜냐하면 실제 했던 여러 가지 저의 네. 필요성 때문이고 대체 불가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광주에 내려갔을 때 전당대회 때 전북에서 제가 7위로 내려앉으니까 맞아요. 그때 아침에 전화 8시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어떡하냐. 그러면서 어떡하냐고 큰일 났다고 그러면서 네. 저의 연설문까지 고쳐주시더라고요. 직접 고쳐주셨군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 3위로 올라 경기도에 왔더니 제일 좋아하셨던 분이 이재명 대표님이에요. 대표였어요. 그러면서도 중립을 유지하고 네. 해야 되니까 참 시그널도 잘 못 주고 그러니까. 저도 잘 못 따라보더라 맞아. 이렇게 안 돼.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네. 마음속에는 김병주다. 이렇게 볼 수 네. 있는 거죠. 그래서 늘 김병주 의원이 이제 MG 구호 하시잖아요. 네네. 일찍 투표하삼. 네, 네. 1번과 3번이 필요하다. 예, 예. 그래서 네. 진짜 이것도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네, 네. 그 이재명 대표님의 대표 후보는 3번 3번. 기호가 저는 네, 맞아요. 1번. 1번. 그래서 제가 계속 구호가 3번과 1을 조합하면 3.1 3.1 독립정권으로 독립, 맞아요. 윤석열 정권 끝장내자 그리고 이재명 정부 만들자 했는 것이 지금을 두고 하는 맞아요. 겁니다. 그런 거죠, 지금이야말로 3.1 독립정신이 다시 필요하다. 필요한 시절. 예, 예. 그리고 그 운동을 가장 잘할 사람은 김병주 네, 의원이다. 네, 예. 최고위원회 반드시 들어가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밀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번 주말이 슈퍼 주말입니다. 슈퍼 주말이죠. 지금 제가 종합3이라고 안심할 안심하면 수가 안 돼요, 없고 절대로. 무조건 1번 김병주를 그러니까, 찍으시고 맞아요. 나머지 좋아하는 분 한번 찍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김병주는 안전하니까 이제 다른 사람 찍겠다 이러면 안 된다는 네, 거죠. 네, 네. 1번은 그냥 찍고 그렇죠. 그다음에 다른 사람 한번 네, 찍어라. 네, 네, 이렇게 예, 말씀해 예.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안보 전문가, 군 전문가, 네. 그리고 3.1절의 의미를 가장 잘 되새길 사람은 김병주 의원이다. 네, 예.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께 네, 예. 호소, 투표 네, 예. 지지 호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아이고, 오늘 강복절인데 이렇게 국가가 분열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은 통합의 정치, 통합의 리더십을 내야 되는
윤 대통령인데 그러지 않고 갈라치기 정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열의 정치, 역사를 지우기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일을 넘어서 숭일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권 이제는 더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김병주를 최고위원으로 밀어주십시오. 그래서 윤석열 정권 빨리 끝장내고 민주정부, 강력한 이재명 정부 만들 대체 불가 김병주입니다. 그러니까 꼭 토요일 일요일 날 투표하시고 주변의 동료에서 투표 독려해 주십시오. 이번에 여론조사도 있고요. 그럼 공의전화 여론조사 꼭 받으시고요. 대의원 선거 14%, 권리당원 선거, 그 다음 권리당원 선거 못하신 분은 ARS도 또 전화가 옵니다. 이때 꼭 투표해 주십시오. 투표해야 김병주가 이기고, 투표해야 이재명이 이기고, 투표해야 민주당이 이깁니다. 투표해야 윤석열의 독주를, 폭거를 막아내고 이재명 정부 만들 수 있습니다. 투표해야 전쟁이 없는 나라, 그리고 전쟁의 위협이 없이 생업에 마음껏 종사할 수 있는 나라 만듭니다. 그 중심에 육군 대장 출신 대체불가 김병주가 있고, 또 제 옆에는 항상 오마이TV 시청자분들과 최진봉 교수님이 그렇습니다. 옆에 있습니다. 저의 파워는 그 권리당원, 당원 동지와 오마이TV 시청자분들이, 구독자분들이 가장 저의 큰 백이고 맞습니다. 힘입니다. 네, 주불리와 오마이는 함께 갑니다. 꼭 말씀드리고 내일 아침에 또 9시에 스튜디오에서 김병주 의원 또 뵙습니다. 네, 올 더운 날씨에 이렇게 또 해주시는데 너무 고맙습니다. 아유, 고생 많으십니다, 의원님. 파이팅 하시고 내일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김병주 의원님과 인터뷰를 해봤습니다.